간밤 뉴욕 증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 들어서 반등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네, 오늘 즐겁게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은행권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소매 판매 쪽이 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들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니 옐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 나와가지고 좀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죠. 지금 이제 뉴욕 연준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사실 뉴욕이라는 데가 제조업이 크게 나오는 뭐 잘 되는 그런 데가 아니라 굉장히 비중이 적은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하락해서 마이너스권에서 크게 떨어져 있다가 간밤에 플러스권으로 10.8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이제 제조업이 좀 그동안 굉장히 침체기에 있다라고 평가되다가 좀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지표 쪽에서 주택 쪽에 이제 단독주택 건설업자들이 좀 신뢰도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그 경제 지표들의 호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니디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은행권의 파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대출 기준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 FOMC에서 25bp 더 올릴 것이다. 이 비중이 더 올라가는 8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또 시장에 와가지고 이제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워싱턴이 첫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이 됐는데 다만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테슬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세금 공제가 새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들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절반 정도라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소매금융에 진출하는 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존이 소매금융으로 해서 굉장히 또 이익을 많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어떤 랠리가 약세장 랠리다 이 얘기를 6개월 이상 해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우지수가 지난해 10월 달에 V자 패턴을 만들고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준의 지수를 5개월째 버텨내고 있고 그리고 9월 말 바닥에서 이미 18%나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강세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전환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강세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관론을 외치다가 틀렸을 때 그때가 조금 더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비관적인 것에 이제 집중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최근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두려움을 갖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강세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지난밤에 이제 그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 빅스가 그동안 제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밴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2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그 빅스가 지난밤에 16개월 만에 하단 부분을 이탈해서 내려갔습니다. 뭐냐면 트레이드들이 어떤 강세장 쪽으로 베팅을 강하게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관점으로 인해 가지고 놓치게 될 기대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실적 기대치가 정말 많이 낮아졌어요. 지난 4분기 실적 기대치도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맞춰주기만 해도 시장 지수는 잘 버텨줄 것이다.
것이다. 지난 4분기에 선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버텨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매수의 관점에서 다음 강세장을 대비해야 된다. 시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수요일날 테슬라라든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관점들을 좀 더 투자자분들이 가지게 되시면은 크게 수익 내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1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과연 실적들을 어떻게 나와줄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 들어서 챗GPT를 시작으로 이 생성형 AI 굉장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기업들이 AI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검색 엔진들의 경쟁력이 그에 의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글이 지난 20년 동안 검색 엔진 쪽에 최강자로 그렇게 네.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주목을 받게 됐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제 더 경쟁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구글 쪽에서 조금 에러들이 좀 더 많았죠. 이게 에러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완벽한 게 아니라 에러들이 나오는데 이제 구글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밤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기계들에 대해 가지고 검색 엔진을 구글보다는 이제 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구글이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네. 3월 달에 한 6,620만 명.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로블록스 게임 하는데 아들하고 같이 게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좋아요. 지난 4분기 실적만 해도 주당 48% 손실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달 실적 나오면서도 손실이 또 손실이 또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10%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사에 이제 세파 2.0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자동차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그 자동차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에 휩싸였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펑이 한 13% 장중에 급등을 했고 니오도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모더나 얘기가 오랜만에 제약주 얘기가 나오죠. 모더나가 이제 암 백신 관련해서 임상시험 괜찮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 머크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SVB증권이나 JP모건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임상시험 잘 되고 있는데 아직 2상 수준이고 3상까지 가려면 아직 멀고 그리고 당장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마이너스 7%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차트 가지고 온 건 뭐냐면은 ETF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Direction Daily Semiconductor Bulls 3X Shell라는 이 SOXL이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 이 서학개미 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한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걸 이제 서학개미 분들을 좀 현혹하는 반도체 ETF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3배씩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비교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비교 차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S&P 500 지수 들어가 있고요. AMD 그리고 애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반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ETF가 80% 이상을 반도체 최대 기업 3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별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ETF가 갖는 장점은 바로 안정성과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서의 수익성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어디에도 지금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라든가 AMD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목들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는 더 큰 하락을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 1위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포인트를 잘못만 잡고 있다는 거고 ETF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좀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ETF죠. 반도체 ETF.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종목별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중 8개 섹터가 상승했고요. 3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 섹터, 소비재 섹터, 산업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빨간불을 켜면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글 즉 알파벳이 검색 엔진 경쟁력 하락 우려로 인해서 2.6%가량 하락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으로는 코로나19 백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죠. 아까 모더나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화이자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화이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급락한 이후에 조금 반등하다 보니까 이거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좀 들어가기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이자를 중심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게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독감 백신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을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 인구의 한 55%가 매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약사들에게는 안정적인 매출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백신 가격을 이제는 올리겠다. 그동안은 정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낮춰져 있던 가격이지만 이걸 올리겠다. 그러면 앞으로 독감 백신처럼 보험사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보험에 건강보험에 든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된 탄탄한 고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화이자에 대해서 최근에 독점권이 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비아그라가 독점권이 사라지면서 제네릭들, 복제약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실 좀 출렁거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에 대해서도 복제약 나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기존에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당 수익률이 거의 4% 가까이 됩니다.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하시기 좋은 분야고 재무구조 봤을 때 지금 5월 2일 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전년 동기 같은 경우에 1달러 62센트였는데 한 97센트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 기대치를 계속 이제 충족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 면에서 고점을 찍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4월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세까지도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평균 목표가는 한 50달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지난 전체 대세 상승 구간에 한 50% 정도를 하락해 있는 수준이고 기술적으로 매수의 진입 적기로 보이는 시점은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하한선 내려가고 있는 37달러 구간, 요 구간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서두르게 되면은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터닝하는 그 기간 동안 조금 마음고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고 분할 매수하면은 지금 4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37달러 접근할 때 그때 분할 매수 시작을 해주시고 목표가는 한 48달러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어떤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앞으로 독감 백신처럼 그렇게 보급이 되려면은 그래도 1, 2년 정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화이자 꼽아 주셨는데요. 40달러 아래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48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